자, 그러면 오늘 이슈는 도대체 어떤 걸 좀 다뤄야 될까? 반도체 다룰까? 2차 전지 다룰까? 주도주 중에서 좀가 고심을 하다가 오늘은 2차 전지 쪽으로 한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 심리. 이제 많이 좀 수그러들었다. 약간의 걱정이 있는데 바로 이렇습니다. 엔캠 때문에 다시 한번 2차 전지에 대한 투심이 살아나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의문이 되겠죠. 뭐 엔캠도 엔캠이지만 최근에 이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의 좀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네. 올해 들어서 2개월 동안 시총 10개 중에 4개 종목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눈에 띄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엔캠이라는 건데요. 그렇죠. 2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 올해 들어서 벌써 주가가 4배나 뛰었잖아요. 그렇죠, 8만 원에서 32만 원까지 올라오는 종목이고 살걸.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 너무나도 많을 것 같아요. 이 그러게요. 종목은 정말 시장이 흔들리든 저 PBR이 강하든 아무런 상관없이 계속해서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과거에 이제 2차 전지 뭐 에코프로라든지 포스코 퓨처엠 이런 종목들이 그랬던 것처럼 엔캠이 새로운 대장주로서 2차 전지로의 투심을 좀 불러올 수 있을 것이냐. 엔캠의 상승은 어디까지이고 관련된 종목들 우리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저도 사실 엔캠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면서 그냥 그래도 소재 쪽이 가나보다 2차 전지는 약간 이런 좀 생각을 했었는데 네. 자, 이 부분에 대한 해결 확실하게 해보죠. 자, 우선 김영일 전문가께서는 이 엔캠의 이런 폭발력 있는 움직임 덕분에 2차 전지에 대한 이 투자 심리가 이제 다시 한번 살아오를까? 이게 좀 궁금합니다. 오를까요? 아니다. 안 오른다.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끌어올려지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네. 보면 최상의 그런 상황은 아니고 그렇죠.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 전문가님께서는요? 돌아가고 있는데요. 네. 저는 오늘 한마디는 이제 강풍이 네. 사라지면 황량한 시간을 보내야 한다. 그래서 그 뭐. 보낸 사람, 그 종목들 지금 버틴 가고 자만이. 있어요. 버틴 사람, 즉 소외된 종목 중에 24년도 저는 이제 큰 테마가 낙폭 가대에 그다음에 이제 낙폭에서 턴어라운드 실적이 되고 거기에 모멘텀이 불어야 되거든요. 네. 그게 지금 뭐 저 PBR 주는 대형도 그래 불고 있고 요것도 소외된 데서 엔캠이 이제 올해 턴어라운드 되고 이제 모멘텀이 2차 전지에서 찾다 보니까 네. 아직은 양극재는 강풍이 불어닥지 않죠. 상냥하게 지금 그렇거든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영일 전문가부터 이제 투자 심리와 관련해서는 이제 다 오르진 않는다. 일정 부분에서만 좀 효과를 낸다라고 약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제한적으로 봐야 되는 건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엔캠이 왜 올라가고 갔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결론적으로 이제 IRA 세부사항 지침이 나왔고 그러면서 FEOC 해외 우려 기업들이 지정이 됐는데 중국 기업들이 지정이 되면서 이 중국에 대한 수요를 완전하게 엔캠이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로 인해서 결론적으로는 엔캠이 쭉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엔캠이 가버리니까 다른 이제 이 전에 관련된 이러한 종목들 뭐 솔브레인 홀딩스라든지 이러한 종목들도 다 같이 끌고 가는 그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즉 이제 확실하게 이 주가를 좀 끌고 갈 만한 요소는 분명하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엔캠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작년에 2차 전지에 열풍이 불었을 때 그 정도 그림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지금 저가 5만 원대, 6만 원대에서 놀던 종목이 지금 36만 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사실 거의 10배고 가까이 이제 올라간 거죠. 그래서 예, 저가에서 잡으신 분들 아직까지 이제 들고 가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네. 정말 뭐 이제 큰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건데 일단은 저는 오늘 이 평가를 함에 있어서 좀 2차 전지에 새로운 바람이 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느냐?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2차 전지 쪽에 주목을 받는 거는 약간의 이제 양극재 쪽이었죠. 그런데 최근에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거는 이제 전액처럼 무언가 IRA에 대해서 확실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 그 다음에 LFP에 대한 이야기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최근에 이제 저가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어쩔 수 없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 생산을 저가 전기차를 지금은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네. 지금 이 저가 전기차, 그러니까 전기차가 워낙에 지금 이 고가이기 때문에 수요가 팍 줄어든 이러한 상황에서 결론적으로 기업들 입장에서는 저가 전기차를 계속해서 개발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 현재 이 한 또 뉴스에서는 이 중국 내에서 피바람이 불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만큼 이제 예, 중국의 전기차가 굉장히 또 경쟁이 좀 심해질 것이고 더욱더 이제 전기차가 가격이 싸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중국 이제 뭐 비아디에서는 뭐 약 한 1,000만 원대의 전기차도 이제 내놓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진짜 싸네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테슬라 대비해서 4분의 1 가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성능적인 부분은 기대를 할 수가 없겠지만,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고가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가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이러한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미국의 포드마저도 결론적으로는 이제 저가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를 또 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 바람이 계속해서 이 저가 전기차 쪽으로 좀 부는 듯한 그러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나라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LFP 쪽으로 계속해서 이제 확대를 하겠다. 즉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저가 전기차 쪽에 대해서 캐파를 늘려 나가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지금 보조금이 좀 어느 정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전기차는 고가에 있기 때문에 대중화가 좀 진행이 되려면 아직까지 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인 거고 대중화가 이제 이루어지기 전까지 어느 정도 우리가 좀 내실을 다지는 단계가 전기차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전기차 업황에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저가 전기차가 좀 필요하겠구나. 계속해서 이 높은 단가의 이 전기차를 공급해내고 만들어내면 시장에서 수요가 충분히 좀 차오르지 않겠구나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LFP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이제 증가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LFP 관련된 이러한 이제 또 장비주들까지도 올라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기존의 흐름과는 많이 다르죠. 기존에는 이제 양극재 위주의 셀 위주의 이런 상승이었다라고 한다면 최근에는 엔캠 같은 이런 이제 확실하게 수혜를 받으면서 어느 정도 이제 이 끌어올려질 수 있는 모멘텀을 보유한 뭐 소재 관련된 종목들. 그 다음에 이제 이 장비 관련해서 최근에 뭐 탑 머티리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PNT라든지 뭔가 이제 새롭게 이 수요를 좀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러면서 새롭게 이제 수주권들이 늘어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무언가 이제 시장에 어느 정도 이 기대감이 좀 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2차 전지 내에서도 지금 이 상승 나오는 종목군들은 결국에는 이 성장성에 대한 또 어느 정도 주목도가 나타나지 않았느냐 생각이 됩니다. 네. 엔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국에 대한 수요를 완전히 대체하게 되면 결국에는 또 엔캠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 그 다음에 뭐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또 상승 잘 나오는 종목들은 작년에 또 실적 잘 나온 기업들이에요. 작년에 실적 잘 나오면서 이제 이 전기차에 대한 LFP에 대한 또 모멘텀이 확대가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동시에 수혜를 받으면서 올해에도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 이러한 기업들에 대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2차 전지 내에서도 다 같이 끌어올려진다라기보다는 확실하게 올해 또 이제 추가적인 이슈에 대해서 성장성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이 또 상승이 나오지 않나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은 선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이제 전기차 시장이라는 게 옛날에 막 고가 중심으로 뭔가 비싸게 팔릴 것 같지만 그때는 궁금해서만 샀던 거고 그다음에 약간 지금 분위기는 박리담의 시장으로 좀 가는 것 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종목도 순서대로 고른다면 네. 뭐 저가 전기차 관련된 종목 중에 뭐 실적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의 기준 정도를 세우고 뽑으면 괜찮을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최근에 워낙 사실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떨어져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뭐 에코프로 그룹주나 포스코 그룹주는 살짝 반등이 나오기는 했지만 장비주들은 거의 반응이 못 나오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또 반응이 나온 건데 제가 최근에 이제 또 관련된 종목들 좀 찾고 그러면서 이제 또 추천하고 하다 보니까 작년에 장비주들은 또 실적 잘 나온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예. 그런데 업황이 계속 안 좋다 보니까는 대장주들, 형들이 못 가니까는 이제 못 가고 있었던 종목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런 분위기를 또 반전시킬 수 있는 이슈가 좀 나왔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 새롭게 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은 저는 충분히 주목할 만하다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런 시장의 변화 속에서 최병호 전문가께서도 이제 약간 그 버틴 자가 수익을 얻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는데 들어보겠습니다. 네. 원래 이제 강풍이 불어닥친 주식은 이제 한번 고점을 찍으면 네. 거의 급락을 해요. 급락하고 나서 그다음에 급락하고 나서 한 16개월 정도 이렇게 지나고 나서 새로운 시세를 또 사상 고점 돌파를 하거든요. 긴 시간. 고성장주들 네. 말하면.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제 양극재가 워낙 21년도 고점 찍고 안 가다가 23년 작년 2월부터 시작해 양극재가 이제 오른상 엄청 올랐잖아요. 그 다음에 계속 빠져가 양극재가 한 70% 정도 빠졌거든요. 대다수 네, 네, 대표적인 종목이. 그래 빠지고 나면 결국은 시간이 흘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 한 뭐 1년 정도 이상 이렇게 작년 7월부터 기준으로 하면
최소한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못 가는 거, 사상 고점 못 뚫는 거죠. 네. 양극재 주식의 사상 고점은. 그러면 그 위에 아마 뚫을 걸 보이고, 그러면 지금 현재 가는 주식 엔캠도 그렇고요. 나머지 솔브랜드 뭐 이렇게 전부 다 올해 실적이 작년 3분기보다 나오고 실적이 좋아져요. 좋아지고 미국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미국의 IRA 수혜고, 그러면 이제 미국의 이제 양극재도 전체적으로 미국의 수혜도 되면서 시장 업황이 커지니까 그런데 이제 전액이 미국에 이제 엔캠 같으면 올해 한 10만 톤, 내년 20만 톤까지 이렇게 늘리거든요. 그러면 크게 늘리고 전체 유럽도 있고 전체 다 다양하게 있어요. 그런데 유럽도 있고 중국도 있고 공장이 다 있죠. 이쪽에서 수혜를 못 보거든요. 왜냐하면 중국하고 싸워서 안 되니까. 그런데 미국 거는 이제 IRA 그때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실제로 올해 지금 양산한 걸로 보면 뭐 10만 톤 기본적으로 다 매출이 나올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솔브레인드 뭐 전체 이쪽 분야들은 결국은 실적이 턴어라운드 됐는데 오랫동안 못 가가지고 사람들이 다 이제 강풍이 불어서 이제 항량 불편만 나오세요. 거기서 포기하고. 다 포기하고 이제 다시는 안 보는 거예요. 안 보니 다 떠났는데, 기업이 결국 성장하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공장 이렇게 정설하려고 다 계획된 것들이 다 있는데 거기에 모멘텀까지 아예 이제 우리 외국인 집도 딱 정해지니까 그 모멘텀 딱 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멘텀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낙폭 가대주 중에. 네. 그래서 낙폭 가대주가 고성장 중 모멘텀이 딱 생기면 사상 고점 돌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상 고점에 21년도나 아니면 작년에 고점이 있던 주식은 한 2, 3년, 1, 2년 이렇게 기다려 보면 그거 다 고점 뚫었어요. 지금까지 그랬거든요. 고성장 산업 주식은 성장이 네. 멈추지 않고는.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리튬이나 양극재 주식은, 앞으로 계속 박스권, 계속 박스권 왔다 갔다 할 걸로 보이고. 그래서 사상 고점, 작년의 고점을 올해는 못 뚫을 걸로 보이고, 내년 정도 하반기 뚫을 걸로 보이는데요. 네. 25년도 하반기부터 26년도에 이제 전기차가 다시 하락에 들어갑니다. 그럼 그 사이에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올해 이제, 사상 고점, 즉, 사상 고점은 21년도 고점이든지 고성장이 전기차 관련된 주식들의 배터리 주식들이 고성장 사상 고점 21년도거든 대다수. 작년에는 양극재고 리튬이고. 그러면 요거를 사상 고점 돌파한 랠리 순서는 지금 작년에 삼화알루미늄이 10월 달에 고점을 알박이 찍었었어요. 그 지금 못 가고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양극재는 작년에 계속했고 그다음에 올해는 전해액이 그런 거죠. 미국 수혜로. 그래서 전해액 관련된 게 지금 잘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갈까 이렇게 되면 네. 이제 다시 나노 신소재도 하고 음극재 쪽으로 가서 이게 돌고 왜냐하면 음극재는 그다음에 또 실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비용 구조로 봐도 양극재, 전해액 그다음에 뭐 음극 이렇게 가기 때문에 예. 그 순서를 따라서 실적도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보고요. 그래서 지금 기다린 분들은 좀 더 소외된 주식 갖고 기다리면 된다. 늘 이제 미래가 보장돼 있는 주식들이니까 기다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양극재에서 전액에서 음극재,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가고 있는데, 이게 포션이라는 게 어쨌든 양극재에서 가장 큰 돈이 나오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네.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네. 일반적인 이제 전문가들 그런 이야기를 잘 안 하는데, 제가 작년 4월 때 막 갔을 때 하반기에 양극 짝재만 나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내가 적자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해도 사람들 안 믿어요. 근데 3분기 흑자, 4분기도 적자가 나왔잖아요. 올해 1분기도 적자 아주 크게 나올 걸로 보여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양극재는 이제 이 화학 산업이에요. 네. 저 배합 기술이거든요. 배합 기술이라는 것은 원재료 가격. 원재료 가격에 의해서 매출액과 이익이 급등락을 합니다. 화학이 산업이 그렇잖아요. 기름값이라든지 어떤 경기에 따라서 화학 산업이 실적 좋았다가 적자 났다 이러거든요. 그게 바로 양극재가 지금 화학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업황에 엄청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수요에. 그래서 양극재는 이제 밸류를 부여할 때, 가치를 부여할 때 다른 2차 전지 소재보다는 낮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과거에는 화학은 할인으로 해줬거든요. 나머지 업종들은 뭐 PER 영업이 한 10배, 얘는 한 8배 주고 화학은 늘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박스권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럼 앞으로 양극재는 그 정도 박스권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2차 전지 사는 뭐 배터리 전기차는 성장하니까 그래서 26년도부터는 뭐 더 크게 성장하니까 그래도 양극재는 그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이 이미 성장을 멈췄습니다. 물론 자동차 성장만 하여 10%대는 중국은 25% 침투가 됐기 때문에 네. 30%까지 가면 그 다음에 계속 성장 안 하거든요. 그리고 한 두 자리 숫자 10% 내외 성장하면
다른 자동차가 똑같아요. 자동차 주식이 계속 올라간 게 아니거든요. 한번 그때 도요타도 몇백 하고 나 그다음 계속 안 갔듯이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업황 자체가 좀 다르다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엔캠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2차 전지의 투자 심리가 살아날 것인가라는 주제로 네. 얘기를 좀 듣고 있는데요. 이제 그렇다면은 엔캠은 제1의 엔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수익률을 위해서 제2의 엔캠은 도대체 어떤 게 있을까? 과연 이게 나올 것이냐. 궁금한데요. 네. 자, 그렇다면 김영일 전문가께서는 이 제2의 엔캠과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을 야, 진짜 질문 어렵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그러니까 이게- 헛웃음을 네. 네, 제2의 엔캠이 그렇죠. 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엔캠처럼 갈 수 있는 게 진짜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건데.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엔캠을 따라 타자니 지금 이미 저가에서 뭐 800% 올라가고 있는데 그렇죠. 요거를 따라가기에는 부담스럽죠. 그 다음에 솔브레인 홀딩스 같은 이런 이제 후발주자들을 좀 따라가려고 했더니 솔브레인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실 5만 원대에서 8만 7천 원 여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네. 그래가지고 이제 요것도 사실 따라타기는 힘듭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종목을 좀 말씀드리기보다 여러분들이 좀 어떠한 종목을 좀 잡아가셨으면 좋겠는지 네. 요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네. 제가 이제 최근에 이 또 세 가지 2차전지 관련해서 추천드린 종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서 이런 그림을 보시면 좋다 정도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이제 제가 한 2월 5일 정도에 한번 안내를 드렸었던 캠트로스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캠트로스도 마찬가지로 이제 전해질 관련된 이런 모멘텀을 보유를 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캠트로스의 이제 흐름을 봤을 때 확실하게 이 바닥권에서 새롭게 이제 지지라인을 좀 형성을 해주고 제가 최근에 좀 올라갈 수 있는 모양을 만들어내는 종목들이 좋다. 따라타는 것보다는 무언가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종목들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캠트로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림을 좀 잘 만들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점에서 확실하게 지지라인 만들어주고 계속해서 물량을 같은 구간에서 밀어 넣어주면서 앞선 구간의 매물을 또 전체적으로 소화를 해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7,000원에서 약 9,000원 정도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에 안내를 드렸었던 미래 나노텍이라는 종목이에요. 미래 나노텍은 상대적으로 리튬 쪽에 모멘텀이 형성이 되어 있는 종목이죠. 그러면서 미래 나노텍도 마찬가지로 보게 되면 쭉 저점을 좀 파다가 다시 한번 수급을 밀어 넣어주는 움직임이 다시 한번 나타나면서 앞선 구간의 매물을 소화를 해주고 그 다음에 오늘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모습 마찬가지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안내를 드렸었던 게 저번 주에 안내를 드렸었던 탑머티리얼인 것 같아요. 탑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요때 구간에 이제 안내를 드렸었고 그러면서 마찬가지예요. 앞선 구간, 이 구간의 물량들을 모두 소화를 해주면서 강력한 힘이 들어가 줬기 때문에 오늘 또 추가적으로 굉장히 큰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종목들 전해질, 리튬, 그 다음에 장비 쪽이잖아요. 네. 모두 다 다른 섹터군인데 결론적으로는 다 같이 또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2차전지 쪽에서는 이제 선별적으로 골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잘 고르기만 하면은 섹터군에 상관없이 우리가 상승을 맛볼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좀 이 모양을 만들어 나가는 종목들 지금 엔캠이나 솔브레인 홀딩스를 따라타기에는 엔캠 잘못 따라타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물론 이제 수익이 더 나올 수는 있겠죠. 수익이 더 나올 수는 있는데 이번 주에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 뭐 그 다음에 FOMC 의사록 발표, 다음 주 PCE 지표 발표 굉장히 또 일정들 굵직굵직한 것들이 또 다가오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잘못 차버리는 순식간에 마이너스 20%, 30% 되는 건 금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는 좀 새롭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 쪽으로 집중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앞서 말씀드린 세 종목처럼 무언가 이제 물량이 좀 확실하게 들어와 주면서 확실하게 또 이제 모멘텀을 보유한 종목들 탑머티리얼 같은 경우도 이제 LFP 그 다음에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 미래 나노텍 같은 경우에도 리튬 캐파 계속적으로 확장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뭐 켄트로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해질 관련된 모멘텀 그러니까 확실하게 모멘텀을 보유를 하면서 물량이 좀 강하게 밀어나가는 종목들이 또 새롭게 모양을 만들어 나가니까 지금부터는 좀 엔캠 좀 따라탈까 하시는 분들은 엔캠보다는 좀 후발주자
새롭게 모양을 만들어 나가는 종목들에 집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오늘은 그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 주제를 참 수요일 날 잘 잡았구나. 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네. 자, 유튜브에서 맨 오브 와일드님께서 우리 동방 박사님의 배터리 아버지 시대가 오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하기도 하고. 워낙에 또 팬이시잖아요. 네, 그리고 또 유튜브 상한가님께서도 또 형일 전문가께서 미래나노텍 그때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이걸로 수익 냈다. 이런 얘기를 해서. 바로 내셨구나. 네, 지금 동시간대에 꽤나 많은 분들께서 함께 이런 말들을 좀 올려주고 계십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전문가님께서도 이 배터리 아버지가 아버지 입장에서 이 제2의 엔캠과 관련된 좀 언급을 해주신다면요? 배터리 아버지라 제가 이제 16년도부터 2016년, 예. 17년도 전기차 모든 1탄부터 시작 지금 6탄까지 매년 했었거든요. 8년 그래서 매년 동안 했던 그 종목 18년도 그때 했던 종목이 100배 간다는 5개 종목이 3개가 100배가 갔어요. 코스모 신소재, 예. 에코프로 최초 1탄부터 들어가 있으니까 2탄에는 코스모 신소재, 양극재, LNF는 한 80배 갔고 그다음에 롯데에너지부터 요게 못 갔어요. 여기 28배. 이제 요거는 제가 2030년까지 보유해서 요건 배당 받는 거라고 가장 늦게 간다고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포스코 케미칼 뭐 이런 식인데 그게 핵심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코스모 신소재 좋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보면 배터리가 아버지라고 근데 작년에 아저씨가 워낙 위험하게 가지고 그래서 아저씨보다 제가 아버지가 훨씬 이제 더 아버지 안 찾더라고요. 그래서 아저씨 어쨌든 힘이 좀 빠지면 예.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보니까 제가 엔캠을 이제 7만 원대 보면서 제가 한 최소 20만 원대, 13만 원 정도 돌파하고 아니면 40만 원. 그래서 20만 원대 왔을 때 44만 원 내외 갈 거다. 최소한 32만 원, 38만 원 유튜브 얘기 들었고. 그런데 지금 44만 원의 목표가 엔캠이 네. 그런데 그러면 4만 4천 10배잖아요. 그렇죠. 요즘 이제 반도체도 그렇고 한 1년 정도 내에 한번 모멘텀이 들어가면 10배가 가더라고요. 10배가 그냥 나와요. 과거에는 막 몇 년 걸렸거든요. 그래서 요즘 돈을 작년에 워낙 양극재가 이렇게 막 하면서 강풍이 불어서 이제 거기에 몰리는 사람 작은 돈으로 다른 중소형주 가서 막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반도체도 안 되고 가니까 이제 이쪽으로 가니까 엔캠 그렇게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엔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년 매출액이 100%씩 늘어날 걸로 보여요. 대단합니다. 지금 이제 양극재가 한 26년까지 50만 톤, 양극재가 전해액이 50만 톤 가까이 계획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엄청난 거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실질적으로 성장을 해주니까 주가가 받쳐주는 거고, 그리고 작년 3분기도 올해 실적이 계속 잘 나올 걸 보여서 저는 제2의 엔캠 지금 저는 제1을 찾는 거 제일 싫어하는데 그래도 제1을 찾아보니까 네. 솔브레인 홀딩스가 아주 좋은 게 있습니다. 이미 주가가 솔브레인 홀딩스가 보여주고 있죠. 주식은 좀 더 빨라요. 일반인들 알기 전에 이미 주가가 보여져요. 그래서 큰 10배 가는 주식 한 3배 갔다가 조정받을 때 보고 이게 10배 갈 때 좀 사면 되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솔브레인 홀딩 아직 저는 여기 15만 원 정도에서 17만 원 정도 갈 거로 보이고요. 목표. 근데 왜 그러냐면 솔브레인 홀딩스가 솔브레 MI라고 미국 법인이 있습니다. 2011년도 공장 정사해서 지금 올해 한 10만 톤 정도가 네. 전액이 스텔란티스 물량으로 들어갈 걸로 보여요. 삼성 SDI 스텔란티스 물량이 4분기에 이제 양산이 좀 앞당겨서 하는데 그걸로 들어갈 걸로 보이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제 국내하고 뭐 헝가리하고 저쪽 다 하면 5만 톤 정도밖에 안 되는데 미국에 지금 10만 톤 올해 하면 그다음에 내년 또 들어갈 거고 그래서 26년도 하면 최소한 뭐 30만 톤 될 걸로 보여서 솔브레인 MI가 좋기 때문에 거기에 핵심 100% 지분은 솔브레인 홀딩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길게 봐도 이제 전해액의 최고의 수혜주다. 미국 공장이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 공장 없는 것은 동아일렉트로 거기도 있는데 가장 이제 지금 현재 큰 거는 이제 솔브레인 MI거든요. 네. 그래서 수혜를 받을 거 보이고 그다음에 요게 이제 사상 고점은 돌파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아직까지 상승 100% 여력이 있고 그다음 나노 신소재를 보면 이게 사실은 최근에 아직 돌파를 20년 산천 못했는데 실적이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물론 나노 신소재는 나노 이제 신소재 쪽이라서 요게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쪽이 좋아서 그렇지만 앞으로 CNT 도전제 네. 도전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본격적 하반기부터 매출이 나올 걸로 인식될 걸 보여요. 그래서 내년 앞으로 계속 성장할 걸로 보여서 올해 요 나노 신소재 매년 매출액이 100%씩 늘어가요. 100% 늘어가면 주식을 팔아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아주 이제 사상고점 21만 3천 돌파할 걸 보이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또 롯데에너지가
롯데는 아직 IL 세부 그게 안 들어갔지만 이제 저게 이제 또 어제 동박 이야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맞아요. 이제 롯데네즈는 이제 개념이 좀 다릅니다. 범용 동박으로는 중국이 잡아 있는데 중국이 대다수 이제 망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제 하이엔드 동박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미국의 자동차가 전기차가 시대가 오면 대다수 300km 이상이기 때문에 6마이크로 이하의 동박이 들어가야 돼서 그게 하이엔드 동박이거든요. 그럼 이게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스텔란티스 물량이 이제 본격으로 여기 삼성이 SDI 물량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하반기부터 본격화되기 때문에 내년 그리고 2년 뒤에까지 양산 규모가 3배가 늘어요. 작년 말 기준. 그래서 이제 올해 시작할 걸로 보이고 그러면 사상 고점 21년도 사상 고점 이 세 종목은 이미 솔브레인 홀딩스 돌파했고 나노스도 돌파할 거고 롯데는 올해부터 시작해서 뭐 아무리 늦어도 내년까지 돌파할 거 보여서 이쪽은 이제 25년도 말이나 26년도는 하이엔드 동박이 공급 부족이 됩니다. 우리나라 회사가 지금 롯데에너지도 지금 10조 수주한 것 5주가 하이엔드 동박이거든요. 작년 4분기에 매출액이 한 34% 늘었기 때문에 이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종목을 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 2차 전지와 관련해서 투자 심리가 살아난다면 이 엔캠하고도 연결고리 좀 찾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두 분의 보고 계시는 종목들 좀 마지막 정리 좀 해드리자면 김영일 전문가께서는 캠트로스, 미래나노텍, 그리고 탑머트리얼을 강조해 주셨고 최병훈 전문가께서는 솔브레인 홀딩스, 그리고 나노신소재, 그리고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이렇게 세 종목씩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2차 전지 대응하실 때 꼭 참고하시면서 수익으로 연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